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감사의 계절 11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따뜻하고 평화롭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올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전국에서 여행을 떠나는 미국인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국 공항들은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코로나의 기세가 꺾이지 않자 부스터샷까지 맞아야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18세 이상 주민들 누구나 부스터샷을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돌파 감염됐던 가세티 시장은 지금은 완전히 회복됐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가세티 시장은 또한 LA시 공무원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와 관련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77명의 공무원을 무급 휴가 조치했고 2주 안에 700명의 공무원이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웃케어 클리닉이 5세부터 11세 사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KYCC는 보건센터 광해원과 함께 이번 주 토요일인 20일 백신과 부스터샷 접종 행사를 개최합니다. LA 통합교육부가 2022년 봄학기부터 백신 미접종 학생들만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하는 등 방역 규정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내일부터 LA 오토쇼가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팬데믹으로 열리지 못해서 2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오토쇼에서는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와 이름마저 생소한 전기차 업체들이 참가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8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노동부가 밝혔습니다. 지난주보다 1,000건 줄어 7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의 테일러시가 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 제2공장 유치를 위한 세제 감면 혜택을 승인했습니다. 테일러시의 주민들은 삼성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워싱턴주에 3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홍수와 산사태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500년 만의 재난이라며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산사태로 도로가 유실되고 상간마을이 고립됐으며 1명이 사망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국가안보 분야 수장이 전화통화를 하고 양국 및 국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미러 정상회담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리티코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48%는 바이든 대통령이 건강하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64%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전 위원장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다 같이 해야 한다며 반문 통합 선대위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특검 수용에 대해 조건 없이 아무 때나 특검을 도입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수사 대상을 넓혀 물타기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동부강호 미러키 벅스와 원정 경기에서 102대 109로 패했습니다. 어제 경기 없었던 클리퍼스는 오늘 멤피스와 원정 경기합니다. LPGA 투어 시즌 최종전 CME 그룹 챔피언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세계 랭킹 1위를 포함해 시즌 주요 부문 1위를 두고 넬리 코르다와 고진영 선수의 막바지 대결이 펼쳐집니다. 혼조세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 현재 하락장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80.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흐리고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68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취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11월 18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Text countywide, that climbed as high as 6.4% during the surge this summer. So we're in much better shape this moment. But we've seen an increase from just a couple weeks ago when it was less than half of that at 0.4%. 오래간만이죠. 에릭 가세트 LA 시장이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에릭 가세트 LA 시장이 겨울철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을 우려하면서 주민들에게 부스터샷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가세트 시장은 자신의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상도 공유하면서 18세 이상 LA시 주민이면 누구나 부스터샷을 맞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세트 시장은 자신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돌파 감염됐을 당시 미열과 함께 감기와 유사한 증상들 그리고 며칠간 미각과 후각을 잃는 증상을 겪었다가 지금은 회복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올 초에 맞은 백신에 감사할 따름이라고 전했고 부스터샷은 토요일에 맞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LA 카운티의 전문 요양시설 거주자 대다수가 이 부스터샷 접종을 마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A 카운티 어제 보건국 발표에 따르면 금요일인 내일까지 전문 요양시설 97%가 부스터샷을 마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바바라 페레오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요양시설의 거주자들은 코로나 감염에 특별히 취약하고 현재 거의 모든 요양시설에서 자격이 되는 거주민들이 이번 주 안으로 모두 부스터샷 접종을 마치는데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전문 요양시설에서는 직원 96%와 거주민 89%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백신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지만 특정 온라인에서는 예약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할 때 이용했던 웹사이트죠. 마이턴입니다. 마이턴의 경우 부스터샷 관련한 업데이트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마이턴에 접속하면 부스터샷 예약은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 각종 모임과 파티가 열리고 실내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부스터샷 접종을 빨리 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라면서 캘리포니아주는 18세 이상 모든 성인들에게 부스터샷 접종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가 운영하는 이 마이턴 웹사이트는 접종 예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인타운 등 곳곳의 접종소는 예약 필요 없이 직접 방문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하고 편리한 다른 접종소들을 이용하는 것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미접종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과 부스터샷을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타운 청소년 회관인 KYCC와 이웃케어 클리닉 등 한인 비영리 단체들이 무료 백신 제공에 나섭니다. KYCC는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비영리 보건센터인 광해원과 함께 이번 주 토요일인 20일 백신 무료 접종 행사를 개최합니다.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예약이 필요 없고 서류 미비자나 무보험자들도 누구나 1차, 2차 그리고 부스터샷 접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장소는 815 사우스 아드모 애비뉴에 위치한 광해원 보건센터입니다. 또한 이웃케어 클리닉은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이웃케어 측은 어린이를 위한 클리닉을 별도로 마련하고 매주 육가 클리닉에서 어린이 대상 파이자 백신 접종을 시행합니다. 이번 주는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40분까지 진행됩니다. LA 통합교육부가 봄학기부터는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와 마스크 착용 그리고 자가격리 등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수칙을 완화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 확진자 밀접 접촉자에 대한 2차 감염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미접종 학생들도 수정된 격리 대상으로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LA 통합교육부는 한 반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올 경우 반이 통째로 쉬는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매주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하는 것과는 달리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 백신 미접종 학생들에 한해서만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매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백신 미접종 학생 비율이 전체 85% 미만인 학교에서는 마스크 착용,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제로 완화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람선 여행사 디즈니 크루즈가 어린이 승객에게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합니다. 디즈니 크루즈는 어제 발표한 새로운 방역 규정에서 내년 1월 13일부터 5살 이상 어린이도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만 승선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현재는 5세에서 11세 승객은 출항 전까지 음성 진단서를 제시하면 되고 12살 이상부터 백신 접종이 의무입니다. 이 새 규정은 미국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함께 적용됩니다. 유람선 중에서 5세 이상 승객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것은 디즈니 크루즈가 처음입니다. 백악관이 연간 10억 회분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추가 생산하기 위한 백신 생산 시설 확장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공급 부족에 따른 백신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것인데 백신 특허권을 유예해 다른 나라에서도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빠른 길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미 백악관은 현지 시각 17일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는 제약회사의 설비와 생산시설 확충, 신규 채용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같이 mRNA 계열 백신을 생산하는 제약사가 대상입니다. 시설 확충을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연간 10억 회분의 백신을 추가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hat's incremental capacity to what we have today, where the first application is likely to be used to produce more COVID-19 vaccines for the world. 사실상 mRNA 계열 백신을 독점하다시피 한 미국은 그동안 전 세계적인 백신 불평등 해소를 위해 더 큰 기여를 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2억 5천만 회분의 백신을 세계 각국에 기부했고 내년 말까지 11억 회분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투자가 앞으로 또 발생할 수 있는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 생산 능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미국의 조치를 반기면서도 전 세계가 면역력을 갖기 위해 필요하다고 세계보건기구가 추산한 110억 회분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미국 제약사의 백신 특허권을 유예해 세계 각국이 백신을 직접 생산하는 것이 더 빠른 길이란 지적입니다. 또 현재 미국 내 잉여 백신이 최소 5억 회분은 될 것이란 추정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백신 분배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나눔 실천, 오픈뱅크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가치,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11월 18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고 서늘하겠습니다. 남가주 하늘에는 오늘 하루 종일 다소 짙은 구름이 덮이겠고 낮 기온 어제보다 2도가량 떨어집니다. 금요일인 내일과 모레 토요일까지도 오늘처럼 대체로 흐리고 서늘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구름 거친 맑은 하늘과 함께 낮 기온이 전날보다 10도가량 올라서 기온차가 커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8도, 밤 최저 기온 52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9도, 52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77도, 51도, 해안 지역 62도, 53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부분적으로 해가 나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32도, 낮 최고 기온 62도 되겠습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구매부터 재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비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울세라, 4세대 떨맞이, MRT, 수술 없이 티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105번 웨스트 선상입니다. 벌몬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카플레인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다음은 5번 놀선상 밸리뷰 애비뉴로 내리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710번 사우선상입니다. 올림픽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히드앤런 사고 있습니다. 405 사우선상 센츄리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카플레인에 자전거용 타이어 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210번 웨스트 선상입니다. 605 놀스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5번 이스트 선상 롱비치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번 웨스트 선상입니다. 로즈밋 블루바드로 내리는 지점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210번 이스트 선상 라투나 캐년 로드와 만나는 지점 첫 번째 레인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8천 건이라고 노동부가 오늘 오전에 발표했습니다. 전주 26만 9천 건보다 1,000건이 감소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인 2019년 주간 평균치는 21만 8천 명이었습니다. 거의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에 유례없는 구인난이 주요 원인입니다. 고용주들은 근로자를 확보하기 어려워서 기존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있는 반면 근로자들은 직장 복귀를 미루거나 자발적 퇴사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주들은 근로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임금을 올릴 뿐 아니라 복지 혜택도 늘리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의 MZ세대 즉 30세대에서 주 4일제 근무를 선호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CNN 방송이 어제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최근 이른바 구인 대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주 4일제 요구가 커지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주목할 때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지난 8월 한 달간 430만 명, 9월에는 440만 명이 각각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기업들은 임금 인상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고용 유지에 힘을 쓰고 있지만 직장을 떠난 사람들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처럼 직장을 그만둔 이유를 살펴볼 때 미국 증권사 제프리스는 최근 회사를 그만둔 22세에서 35세의 MZ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80%는 주 4일 근무를 지지한다고 답했고 3%는 반대, 17%는 모르겠다고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3명 가운데 1명은 주 나흘 근무를 제안받았다면 자신이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CNN 방송은 이번 조사가 그렇게 급진적이지 않으면서도 흔하지 않은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다며 주 4일제를 하나의 대안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이제 다음 주입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항공편을 이용한 여행객 수가 팬데믹 이전 2019년 수준에 도달할 전망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청은 추수감사절 이동 행렬이 시작된 분위기라며 하루 최대 220만여 명이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마지막 날인 28일 공항 혼잡이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며 올 들어 이동 인파가 가장 많은 날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여행 자제령을 발령했던 지난해 추수감사절 연휴에도 공항 이용객은 하루에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미국인들에게 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새삼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전미자동차협회는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에 5,340만여 명이 자동차 여행을 떠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팬데믹 이전 2019년엔 역대 최다인 5,500만 명이 자동차로 이동했는데 올해는 5,340만 명이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거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동차협회는 여행객 가운데 4,830만 명은 자동차편, 420만 명은 항공편, 나머지 100만여 명은 철도나 고속버스를 이용할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습니다. 가장 혼잡이 예상되는 공항은 애틀랜타 하츠필드 잭슨, 그리고 댈러스 포트워스 공항, 그리고 LA 국제공항입니다. 이곳 남가주 지역도 여행 인파가 대폭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LA 국제공항 이용객 규모가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것입니다. 정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가오는 땡스기빙 연휴 동안 LA 국제공항을 찾는 여행객 수는 최대 200만 명에 달해 지난해보다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LA 국제공항 관계자들은 18일부터 시작해 오는 30일까지 땡스기빙 데이 전후 2주일 동안 최대 200만 명의 인파가 LA 국제공항에 몰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달 중에 LA 국제공항이 가장 붐비는 날은 오는 금요일인 19일과 일요일인 28일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8일 해외 여행객들의 미국 입국 규제가 풀리면서 LA 국제공항에는 해외 여행객들이 6.5% 정도 늘어난 상황이며 연말까지 여행객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LA 국제공항은 여행객들에게 parking.flylax.com을 통해 사전에 주차 예약을 할 것, 새 LAX 이코노미 파킹 시설이 이용할 것, 주차 공간 정보를 트위터 @flylax 스태츠를 통해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공항 이용객은 항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남가주 자동차 클럽은 다가오는 땡스기빙 연휴 동안 남가주에서 440만 명이 여행길에 나설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16%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380만 명은 자동차로, 49만 4천여 명은 항공편으로, 7만 9천 명은 버스나 크루즈편으로 여행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땡스기빙 전날인 오는 24일 수요일 저녁이 남가주 지역 프리웨이가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는 디즈니랜드가 위치한 애나하임이 이번 땡스기빙 연휴 동안 전국에서 두 번째로 여행객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는 이번 땡스기빙 연휴에 5,340만 명이 여행길에 올라 세 번째로 많은 여행 인파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연호입니다. 세계적인 에너지 공급 위기 속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유가 잡기에 칼을 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 대통령이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감시하는 연방거래위원회에 정유회사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유회사의 반소비자 행태가 기름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조사를 요청한 것입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대통령 지휘권에서 분리된 독립행정기관으로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리나칸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정유 제품의 공장 가격 하락에도 휘발유 소비자 가격 상승은 계속되고 있다며 위원회는 기름 가격 상승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볼 권한을 갖고 있다.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서한을 보냈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2021 LA 오토쇼가 개막합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미디어와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한 미디어데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7일 LA 컨벤션 센터 사우스홀에서 진행된 미디어데이 행사에서는 현대와 기아, 포르쉐, 쉐보레 등 다양한 자동차 회사들이 참여해 멋진 콘셉트 카드를 선보이며 참석한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현대자동차는 아이오닉의 대형 SUV 콘셉트카 세븐을 최초 공개했습니다. 세븐은 전기차 시대에 제시하는 대형 SUV 전기차의 디자인과 기술 비전을 담은 콘셉트카로 아이오닉이 제공하는 전기차 경험을 한층 확장시킨 모델입니다. 기존 내연기관 차량으로는 구현할 수 없는 새로운 SUV 전기차의 모습을 보여주며 아이오닉 브랜드 정체성을 상징하는 파라메트릭 픽셀 디자인을 헤드램프에 적용했습니다. 차량 실내에는 우드 소재와 패브릭 시트 등으로 아늑한 공간을 표현한 프리미엄 라운지를 연상시키며 대형 SUV 차량의 새로운 디자인 방향성을 담았습니다. 또한 전기차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안락한 시트 배치와 여유로운 공간 활성을 통해 거주 공간을 테마로 디자인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이상엽 디자이너입니다. 세븐 컨셉은요, 저희 이제 아이오닉 라인업에서 앞으로 나올 아이오닉 7 모델을 미리 티징하는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비저너리한 스테이트먼트. 현대자동차 북미 올라비시 보일 프로덕트 플래닝 앤 모빌리티 전략부서 부사장은 세븐은 현대자동차의 진보된 기술에 처음을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전했습니다. Perception of what the future for sport utility electric vehicles can look like. And we see it in a couple of ways. How do we make it come correct with the technology? 세븐은 전기차 시대에 현대자동차가 제시하는 대형 SUV 디자인과 기술 비전을 담은 콘셉트카로 아이오닉이 제공하는 전기차 경험을 한층 확장시켜 실내의 친환경 소재로 차별화된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기아자동차는 최장수 모델인 스포티지의 전기차 버전을 선보였습니다.
공개된 2023년형 신형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기아 자동차의 친환경 자동차의 생산과 보급을 위해 선보이는 세 번째 모델로 넓은 적재 공간, 우수한 연비를 갖춘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외관은 오퍼짓 유나이티드를 적용해 현대적인 스타일과 스포티한 느낌이 과감하게 적용되었으며 내부는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기능들과 25인치에 달하는 듀얼 파라노마 디스플레이 스크린 등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기아 자동차 측은 신형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SUV는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를 향한 기아사의 노력이며 전도 강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새로운 길과 더불어 새로운 운전과 탑승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021 LA 오토쇼는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LA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170억 달러가 투자될 삼성전자의 제2 파운드리 공장 입지 선정을 앞두고 텍사스주 윌리엄슨 카운티 테일러시가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뉴욕타임즈는 테일러시가 세금 환급을 포함해 수억 달러 규모의 지원책을 준비하고 공장에서 사용할 공업용수 확보 방안까지 마련하는 등 삼성전자 공장 유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한 것입니다. 테일러시는 삼성전자의 기존 파운드리 공장이 있는 오스틴에서 북동쪽으로 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인구 17,000명의 소도시로 오스틴 등과 현재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 뉴욕타임즈는 삼성전자 공장 유치 가능성만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움직일 정도로 테일러시 주민들의 기대감은 큰 상태라고 소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예산이 상당한 정도로 초과됐습니다. 독립기관인 캘리포니아 입법연구소는 어제 올 회계년도 캘리포니아 예산이 310억 달러가 초과됐다고 밝힌 것입니다. 세수가 그만큼 많이 거쳤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납세자들에 대한 환급 가능성이 높아졌고 캘리포니아 주정부 지출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LA타임즈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위기 상황에서도 캘리포니아주의 세수가 지난 수년째 필요한 이상으로 대단히 많이 거쳤다며 게빈 뉴섬 주지사와 민주당이 주정부 서비스를 더 확장할 수 있었다고도 전했습니다. 또 주정부의 장기 부채를 갚을 수도 있었고 예비비도 쌓아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입법연구소는 내년 2022년도 봄에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나서서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을 통해 310억 달러 초과 예산 가운데 수십억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금액의 지출 제한을 걸어둘 수 있다고도 전망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웨비나가 있죠. 한인 최대은행인 뱅크 오브 호프, 한인사회 최대 메디칼 그룹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함께 한국일보, 저희 라디오 서울이 주택 구입과 자산 관리, 시니어 메디케어와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건강 관리 이 노하우를 듣는 웨비나가 오늘 펼쳐집니다. 오늘 설명의 주제는 내 집 마련의 꿈, 그리고 팬데믹 시대에 맞는 자산 관리법, 또 올바른 메디케어 선택 방법과 코로나 시대 건강 관리법에 대해 웨비나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 웨비나는 유튜브로도 생중계돼서 미 전역 그리고 전 세계 어디서든 시청하실 수 있고 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LA 시간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펼쳐지며 저희 코리아타임즈.com 웨비나 혹은 한국TV를 통해서 생중계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 LA에서는 이제 일회용 케찹 제공이 금지됩니다. LA시는 새로운 시 조례 시행에 들어갔는데 식당이 고객들에게 일회용 케찹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LA시 조례는 종업원 26명 이상 식당의 경우 즉각적으로 일회용 케찹 제공을 금지하도록 했고 나머지 식당은 내년 4월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회용 케찹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케찹뿐만 아니라 머스타드를 비롯해 각종 소스와 향신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조례가 주의회를 통과해서 지난 10월 게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됐습니다. 각종 소스는 물론이고 빨대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하는 강력한 내용의 조례는 내년도 6월부터 시행됩니다. 올해 오렌지 카운티 김치 축제가 열립니다. 12월 3일과 4일 이틀 동안 열리는데요. 올해 첫 시작하는 오렌지 카운티 김치 축제는
다 함께 즐기는 축제를 주제로 김치 담그기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김장철이라 12월에 하나요? 네. 12월 3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김치축제는 김치 담그기 체험, 한국 놀이문화, 다양한 한국 전통 간식과 함께 K-팝, 성악, 태권도 시범 그리고 노래자랑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코리안 소울푸드의 캐롤리 이사장은 K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김치에 대한 세계인의 시각이 달라지고 있는 시점에 모든 세대가 아우르는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축제 자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특히 장애인을 위해 학생들이 함께 김치 담그는 것을 도울 것이라며 많은 참여, 성원 당부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김치 축제는 오는 12월 3일부터 4일 양일간 오렌지 카운티의 은혜 한인교회 내 공원에서 무료로 진행되며 김치 축제 중 김치 만들기 참여는 선착순 300명, 참가비는 $50입니다. 가족 단위로 참가할 수 있고 참가 신청은 코리아 소울 푸드 재단 홈페이지 ksfusa.com으로 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코리안 소울 푸드 재단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거나 그리고 이 웹페이지 관련해서는 저희 라디오 서울 1650.com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권자 절반 이상이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폴리티코가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와 공동으로 유권자 1998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절반 50%가 바이든 대통령 건강이 걱정된다 라고 답했습니다. 또 정신건강 상태를 묻는 말에도 절반가량 48%가 바이든 대통령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여론이 급변한 것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의견은 그렇지 않다는 의견보다 21%가 많았지만 이게 역전된 상황입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올해도 유엔의 인권 담당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17년 연속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백신 공급을 위한 북한의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YTN입니다. 유엔 총회 산하위원회 중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2005년 이후 17년 연속입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주도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대체로 기존 결의안의 문구를 반영하면서 북한 당국에 코로나19 대응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백신 공동구매와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등 관련 기구에 대한 협력을 요구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백신 배포를 위해 국제단체들의 북한 진입과 구호 물자 수송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한 고강도 비판은 이번에도 그대로 반복됐습니다. 결의안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와 이에 대한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고려하라고 유엔 안보리에 권고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문구는 2014년 이후 8년 연속 포함됐습니다. 결의안이 언급한 인권 침해 사례는 고문, 자의적 구금, 성폭력, 정치범 수용소, 강제 실종, 그리고 송환된 탈북자의 처우 등입니다. 이에 대해 김성 주 유엔 북한 대사는 정치적 책략이라면서 결의안이 열거한 인권 침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 김 대사는 되려 인종차별과 경찰폭력을 근거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야말로 최악의 인권 침해 국가들이라고 반격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미국에서 약물 과다로 숨지는 사람이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숫자만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그늘입니다. 약물 과다로 숨지는 사람이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립보건통계센터 자료를 인용한 뉴욕타임즈는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까지 전국 약물 과다 사망자가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었다며 전년도 7만여 명보다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교통사고, 총기사고 사망자를 합친 것보다도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암울한 통계는 또 다른 공중보건 위기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 가려지고 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며 증가 요인으로 팬데믹으로 인한 치료 접근성 감소, 정신건강 문제 증가, 위험하고 강력한 약물 확산 등을 꼽았습니다.
국립약물남용연구소 노라볼코 박사는 약물 과다 사망은 대부분 인생 전성기인 25세에서 55세 사이에서 발생하며 가족과 자녀, 친구 등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큰 과제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약물 과다 사망자의 70%는 25세에서 54세 사이의 남성이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계층은 백인 남성이지만 흑인 남성 사망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전국에서 늘었지만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각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뉴욕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식당과 카페 등 요식업소를 대상으로 시행해온 5개 영업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방안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15일 요식업소들의 5개 영업을 금지하는 조ning 규정을 삭제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뉴욕시의회의 본회의 표결과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의 서명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뉴욕 시립대 공중보건정책대학원이 최근 12세에서 18세 자녀를 둔 뉴욕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대상자 51%는 이미 자녀에게 1차 접종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고 향후 접종시킬 의사가 있는 것으로 답변했습니다. 12세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 중에서도 56%가 자녀에게 백신 접종을 마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소식입니다. 현재 독신으로 살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가 선호하고 있는 메트로폴리탄 지역 15곳 가운데 2곳에 베이 지역이 뽑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버클리가 4위, 산호세, 써니베일, 산타클라라가 13위를 차지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주민들이 물가 상승에 대해서 강하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10월 가스값이 전년 동기 대비 40.2% 치솟았고 중고차 가격은 25.6%, 천연 가스값은 21.7%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육류, 가금류, 생선 및 계란 가격은 13.6%가 뛰었고 전기료는 9.1%가 올랐습니다. 가정에서 소비되는 식품이 7.1% 증가에 힘입어 전체 식품 비용이 5.6%로 뛰었다는 샌프란시스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엔티옥 셔터헬스 소아과에서 14명의 아동이 파이자 백신 투여량을 2배가량 초과해 맞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희석제 부족 등 잘못된 백신 투여량을 맞은 아이들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팔의 통증이나 피로감, 발열 등의 부작용을 더 심각하게 겪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차 백신은 1차 접종량과 상관없이 맞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클랜드시가 노숙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저소득층 200가구에 렌트비 보조금 명목으로 최대 18개월 동안 월 750달러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행된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 바이러스 렌트비 급등으로 큰 타격을 받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주 서북부 지역의 폭우가 강타해서 최악의 홍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본격적인 복구 작업이 시작됐지만 강물이 범람해서 시내가 침수된 수마스 지역은 오늘 밤이나 물이 빠질 것으로 예상돼 이 복구 작업이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주 재해당국에 따르면 지난 16일 비가 그치면서 물이 급속도로 빠지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벨링엄 이쪽으로 캐나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수마스 지역이 이번 홍수의 최대의 피해 지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6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수마스 지역에서는 전체 가옥의 75%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애틀 항구로 이어지는 소도 지역 화물트럭 간선도로 재포장, 신호등 대체, 자전거도로 분리보호 등 개선 작업에 연방정부 지원금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워싱턴주 출신 마리아 켄토웰 연방 상원의원과 프라밀라 자야팔 연방 하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인프라 예산 중 총 6천만 달러가 워싱턴주에 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와이주의 해안이 2021년도 제5회 서프 라이더 재단의 해변 상태 보고서를 통해서 B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C등급에서 한 단계 올라선 것입니다. 서프 라이더 재단은 바다와 해변의 보호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서 매년 미국의 해안 상태를 조사하여 관리 등급을 발표하는 단체입니다. 이상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봤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LPGA 투어 최종전, LPGA 투어 치고는 상금이 엄청 많죠. 150만 달러 우승 상금이 걸린 최종전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 지금 1라운드 진행 중입니다. 멕시코의 게빌 로페즈 선수가 6언더파, 그리고 유소연 선수도 역시 6언더파 공동 선두로 현재 경기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에서 많은 것이 달려있죠. 개인상들, 여러가지 개인 부문상들, 그리고 세계 랭킹 1위가 걸려있습니다. 바로 고진영 선수와 넬리 코르다 선수 간의 맞대결 때문인데 두 선수 지금 한 조로 경기 중이에요. 넬리 코르다 선수와 고진영 선수 지금 나란히 10번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넬리 코르다 선수가 3언더파 공동 16위, 그리고 고진영 선수가 2분파 공동 47위에서 현재 10번을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밀워키 벅스와 LA 레이커스의 최근 2년간 NBA 우승팀끼리의 맞대결에서는 먼저 2020-21 시즌의 우승팀의 밀워키가 2019-20 시즌의 챔피언 LA 레이커스를 109대 102로 제압했습니다. 그리스계인 야니스 아데코쿤보가 3점슛 3개를 포함해서 47점을 몰아쳐 킹 르브론 제임스가 결정하고 있는 LA 레이커스를 7점 차로 따돌린 것입니다. 개막전에 강력한 우승 후보로 지목된 LA 레이커스는 르브론 제임스가 복부 근육의 통증으로 빠진 이후 8경기에서 3승 5패에 그친 상태입니다. 한편 르브론 제임스는 빠르면 19일 보스턴 셀틱스와의 경기부터 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오늘 LA 클리퍼스는 멤피스와 원정 경기합니다. 한국 시리즈, 한국 프로야구도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새벽 끝난 한국 시리즈 4차전에서 KT 위즈, 이름이 생각이 안 났네요. KT 위즈가 두산 베어스를 8대4로 물리치고 4전 전승으로 코리안 시리즈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시리즈 전적 4승 무패를 거둔 KT는 2013년 창단 이후 8년, 2015년 1군 무대 진입 후 7시즌 만에 최초로 정규리그 한국 시리즈 통합 우승을 이루고 2021년 한국 프로야구 리그 챔피언이 됐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의 팀 동료인 자완 로비레이 선수와 미러키 브루어스의 우한인 코빈 번스가 이번 프로야구 양대리그의 최고 투수에게 주는 사이영상을 수상했습니다. MLB 네트워크가 어제 공개한 미국 야구기자협회의 투표 결과 레이는 1위표 30표 가운데 29표를 휩쓸어서 207점으로 아메리칸 리그 사이영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번스는 151점을 받아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잭 필러 선수를 간발에 짜돌리고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수상자가 됐습니다. (2021년 11월 18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구매부터 제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울세라 4세대 떨맞이 MRT로 수술 없이 티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